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주도라. 주도라. MBN골드 강현근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시장이 빠져도 매니저님과 함께라면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HVM입니다. 11월 11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2차 목표가 달성했어요. 25%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매니저님 방산주가 한창 핫할 때 우주항공주 그때부터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반응하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저도 솔직히 오늘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조만간 올라갈 것인데 네. 대선 끝나고가 나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산주가 이제 한 차례 랠리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랠리는 이제 우주항공이다라고 하면서 우주항공 종목들 우리 제가 주도락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죠. 네. 그러면서 동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차트가 잘못 나왔네요. 잘못했네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네. HVM 차트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도 7%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예, 그 우주항공 테마가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지 테마가 되면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주항공 쪽은 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우주항공 쪽의 테마가 더 형성이 되는 듯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방산주도 올라가면서 우주항공 테마도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와서 1차 목표가를 훌쩍 넘어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한 21,600원쯤 잡아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21,600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팀한테 이제 이거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21,750원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21,750원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달성된 것 같고 그러면 24,000원까지 목표가를 정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보자.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런 트럼프 이슈로 올라갔지만 동 종목이 소개해드릴 때처럼 실적이 되게 좋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라는 것들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실적까지 겸비한 테마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상승의 초입이다,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강력홀딩 하신다고 한다면 24,000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000원으로 목표 주가 다시 설정해 드렸습니다. HVM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네. 10월 30일에 소개해 주셔서 사실 금투세 관련한 이슈가 또 나오면서 10% 맞아요.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오늘 또 3% 빠졌어요, 매니저님.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미리 예견된 하락이라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을 9시에 진행하면서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미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면 된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시에 무조건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밀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한 압박과 제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제가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한 네.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어저께 그 무방까지 잘 들어오셔갖고 이제 잘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매수를 하셔갖고 내일 되면은 분명히 이 하락폭을 다 메꾸고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차트 저희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과거 차트인데요.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의 2016년도 차트입니다. 저기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하나 보이시죠? 네. 저게 2016년도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때입니다. 그때 하락했다가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 네.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갭을 들어서 빨간색 캔들을 보이시죠? 네. 하락 부분은 거의 다 만회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렸던 건 이 부분이거든요, 매니저님. 이 부분에 하락한 이후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재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더 이제 좀 불합리한적인 주가의 이렇게 하락에 대한 그런
약간 약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네. 그것도 2016년도에 비해서는 우리도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박스권 횡보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내일 분명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다라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계속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선 메뉴, 별미 메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재료로 굉장히 많은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재료가 좀 눈에 띄세요, 회장님? 저는 이제 한전 빅스포 2024 광주에서 개최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에코프로 그룹 2024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고 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영에 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발표할 것인데 네. 오늘 보시면 2차 전지주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솔직히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종목들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네. 다만 그냥 반대 의견,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8%까지, 7%까지 하락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일 빠르게 회복해 주는 관건이고 빠르게 회복해 준다고 한다면 다시 횡보 구간 지나면서 121선 돌파를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할 건데 그때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럼 특선 메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주제로 다시 제약바이오가 나왔네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대선 관련 트레이딩 하면서 네. 오히려 둘 다 되면 수혜가 될 거라고 하던데 네. 계속 바이오 섹터는 빠졌거든요. 예. 이제 다시 봐야 될 시점인가 봐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학회가 곧 시작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1월 달에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오늘 주재료의 종목이 네. 제약바이오이지만 실적이 잘 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까지 받쳐준 제약바이오 테마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우리 이제 좀 눈여겨보자.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됐었어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은 거의 통과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CDMO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네. 주재료로 가져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바이오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특선 메뉴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네요, 매니저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잘 갔었다면 이번에는 SK 바이오팜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폼을 잡고 있는 그러한 네. 종목입니다. 동 종목은 이제 BEP라고 하죠. 투자 대비 수익 구간. 이런 부분을 작년에 넘어섰어요. 바이오가 BEP를 넘어섰다는 거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 넘어섰고 올해도 흑자가 계속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2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노바메이트라는 이제 그런 물질로 해서 시장 확대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3천억 원의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T에 대해서 그 AI 그 서밋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환자를 위한 AI 헬스케어 솔루션을 전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뇌에 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질이 일어나고 막 그런 질병 중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뇌에 이제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뇌전증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괜찮을지 대한 그런 부분을 그 핸드폰을 보면서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뭐 치료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것들을 부분에서 나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AI와 의료가 이제 합쳐지는 부분까지 지금 SK 바이오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쭉 하락하고서 이제 돌려갖고 올라가는 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를 들어온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88,00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한 10% 정도 업사이드 해서 드릴 테니까, 과거에 저기 보시면은 네. 저항대가 있어요. 아. 네, 그 정도까지는 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목표가 13만 원에 권해드리는 바이니까 잘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저항대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13만 원까지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바로 별미 메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별미 메뉴는 바로 강원전선이네요, 매니저님.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실적주로 가지고 오신 건지. 둘 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하나 좋은 게 나왔죠. 그 메타에서 우리가 이제 해상 케이블 대한 그런 광 케이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지금 광 케이블이라든지 해상 케이블 이런 쪽에 전력 기기에서 전선 수요에 대한 그다음에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교체가 필수적인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메타가 전 세계 바다에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사 역시 광 케이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전선에 이제 흡수합병 되면서 이제 그런 뭐랄까 그 재무제표 쪽에서도 좀 괜찮아진 모습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인상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구리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동사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또 업사이드에서 받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기차가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뭐 미래에 다가올 이제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전선이 한 40%에서 50%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계속해서 많이 생산될수록 전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가온전선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별미 메뉴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가 다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전력설비 관련주들 주가 상승 탄력 엄청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쇠기형으로 해가지고 이평선을 다 수렴해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종목과 많이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 네. 그 종목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소폭 상승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네이리스 이제 빅스포 그 빅스포 2024 한전에서 하는 그분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을 내일 바로 시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0% 업사이드 해서 45,500원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러프하게 잡아서 28,000원 정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 잘 하셔가지고 잘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도 가능할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전력기기 AI가 계속해서 이제 뭐 흥행을 하고 지금 네. 엔비디아도 지금 시총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AI 산업이 발전된다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수급, 거래량, 그다음에 분위기 보면은 전고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별미 메뉴로 가온전선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또 공개 방송 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미국 대선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개장전 거래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네. 있고, 뭐 트럼프 미디어도 지금 30% 넘게 개장전 맞습니다. 거래에서 상승 중이거든요. 예.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어쨌든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끝났고 중요한 건 FOMC 금리 발표가 남아있다는 건데,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FOMC 금리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 꼭 참여해 주셔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 부디 상승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